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2를 중동의 강국 아랍에미리트가 처음 골라 4조 원 넘는 돈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날 두바이 공정회의실 안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총리가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였는데요. 밖에서는 예멘에서 날아온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중동 전역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한국 무기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인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죠. 이 4조 원짜리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큰 딜이자 중동 안보 지형을 살짝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랍에미리트가 왜 천궁2에 이렇게 목을 맸는지,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어떤 물밑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납기 빨리를 왜 다그치고 있는지까지 한 편의 스토리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으로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찾았을 때였어요. 겉으로는 경제협력 확대가 공식 일정이었지만 실제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천궁2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11월쯤 자국 국방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KMSAM 천궁2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였죠. 하지만 의사와 계약 사이에는 수십억 달러짜리 협상, 기술 이전 문제, 정치적인 눈치 보기까지 줄줄이 따라붙거든요. 이 계약의 무대는 두바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및 안보 획득 기관인 타와준 경제위원회와 한국 방위사업청, 그리고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하나디펜스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계약서에는 천궁2 10개 포대, 약 4조 원, 약 35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혔고, 이 순간이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새로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장면 뒤에 깔려있던 공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같은 고고도 요격 체계를 들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중거리, 중저고도 구간을 메꿔줄 새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멘 후티 세력의 드론 미사일 공격이 사우디의 석유시설, 공항, 군시설을 수시로 노리면서 중간 고도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더 촘촘하게 잡아줄 방패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후보로 거론됐던 것 중 하나가 인도의 아카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말 아카시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선택지는 한국산 천궁2로 기울었어요. 인도 언론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인도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며 꽤 아쉬운 분위기를 전했고,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분석의 핵심은 요격 정확도, 네트워크 연동성, 그리고 러시아 S3400 기술을 토대로 한 설계 같은 요소들이었죠. 실제로 천궁2는 MSAM 블럭 II라고도 부르는데, 러시아의 S300 계열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을 진행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탄도탄을 직접 들이받는 히트2킬 개념을 적용한 요격 체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개발진은 고도 40km 이하에서 낮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이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패트리엇, 사드와 층을 이루는 퍼즐 조각처럼 보였던 거죠. 계약 당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총리가 함께 서서 계약 교환을 지켜보는 장면은 언론 사진에 크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만든 기술을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에 파는 묘한 구조도 깔려 있었어요. 러시아 기술 기반이긴 하지만 수출 상대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걸프 국가, 그리고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 그러니 각국의 이해관계와 시선이 복잡하게 겹쳐있는 장면이기도 했던 거죠. 이제 시선을 그 무기 자체가 뭐길래에 맞춰볼게요. 천궁2는 기본적으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한 개 포대에는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대, 교전 통제소가 세트로 구성되어 레이더는 360도를 둘러보며 하늘에서 날아오는 항공기 미사일을 찾아내고, 교전 통제소에서 어떤 표적을 어떤 미사일로 언제 잡을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가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 직접 들이받아 파괴하는 방식이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40km, 요격 고도 역시 40km 이하의 중저고도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멀리서 날아오는 장거리 탄도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접근해온 항공기나 탄도탄, 순항미사일을 마지막 방어선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패트리엇, LSAM과 함께 층을 이루는 KAMD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담아 수출형으로 만든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나가는 모델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천궁2가 처음부터 미사일 방어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초기형 천궁은 주로 항공기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블럭 II에서는 탄도탄 요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거리 탄도탄 방어까지 가능한 체계로 업그레이드됐어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천궁은 항공기를 잡고 천궁2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잡는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탄도탄 요격이라는 한 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변 이란, 예멘 후티 세력,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다양한 무장 세력까지 모두 탄도탄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우디 석유 시설을 타적했던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사례는 우리가 가진 방패로 과연 다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중동 산유국들 전체에 심어놓았죠. 그 상황에서 탄도탄까지 요격 가능한 한국산 중거리 체계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를 도입한 뒤 자국의 기존 방공망과 어떻게 연동할지, 어느 기지에 우선 배치할지 등을 놓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납기를 앞당겨달라는 요청까지 한국 측에 전달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 인도 일정을 당겨줄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 이란과 이스라엘, 예멘, 홍해 항로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실제로 요격 체계의 조기 전력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어요. 한국 방어산업체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믿고 서둘러 달라고 한다는 게 상당한 신뢰의 신호이자 향후 추가 물량 업그레이드 계약, 교육 유지 보수, 심지어 공동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실제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계약과 함께 향후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하면서 긴 호흡의 방산 협력 관계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한국과 중동 전체,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줬는지로 시선을 조금 넓혀둘게요. 먼저 한국 입장에서 천궁2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기록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단일 무기체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고 K방산이라는 말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게 만든 상징적 사건이었죠. 이 성공 이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대상으로 한 방공체계 수출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10개 포대를 약 3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천궁2 수출 2탄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중동 하늘의 방공망 지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산 패트리어사드, 유럽산 방공체계가 주로 이름을 올렸다면 이제는 중고도 방어층에 한국산 천궁2가 들어간다는 새로운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고고도, 한국 중고도, 그리고 각국의 단거리 체계가 섞여 다층 방어망을 만드는 그림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우리는 이제 탱크, 자주포, 장갑차를 넘어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까지 수출하는 나라라는 자신감을 주는 동시에 중동 국가들에게는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러시아 기술의 그림자입니다. 천궁2의 뿌리에는 러시아 S30400 계열의 기술 협력이 있었고 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면서 완성도 높은 요격 체계가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제는 러시아와 정치 군사적으로 거리가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나아가 잠재적으로는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까지 수출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 설계 DNA를 가진 미사일이 미국, 동맹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상황 자체가 국제정치적으로도 꽤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이 과정에서 인도와의 미묘한 경쟁 구도도 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는 한때 인도산 아카시 미사일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천궁2를 선택했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 무기의 첫 중동 대형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남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력이 신흥 방산 강국들과의 경쟁에서도 통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죠.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성능 신뢰성을 모두 갖춘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천궁2의 조기 인도를 요청하며 실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과의 긴장, 홍해 해상교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늘의 방패를 한층이라도 더 두껍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업체들은 이 요구에 맞춰 생산시험 인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 지원, 교육훈련,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약까지 같이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장면이 벌써 왔습니다. 지난 3월 초 아랍에미리트에 먼저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드론 공습해서 60여 발을 쏘아 96% 요격률로 실전 데뷔전을 치렀어요.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오와 함께 작전하며 하늘의 명수로 입증됐죠. 이 성과에 아랍에미리트는 남은 8개 포대와 추가 미사일을 빨리 보내달라며 한국 공장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천궁2와 아랍에미리트의 인연은 단순한 무기 하나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멘과 이란, 미사일과 드론, 러시아의 기술, 미국의 동맹구조, 인도와의 경쟁, 그리고 한국의 방산 야심까지 모두 뒤섞여 만들어낸 꽤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중동 어느 하늘에서 천궁2가 날아오는 탄도탄을 또다시 격추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날, 그 순간 또 다른 에피소드가 시작될 거예요.